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자꾸 문의하시는 게 있어요. 전월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금 또 신고 안 하면 처벌받나요? 뭐 과태료 부과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이제 임대차 3법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해라. 그러는 바람에 뭐 반대 의견도 많았고, 이걸 왜 신고해야 되느냐? 뭐에 쓰려고 하느냐? 그러는 바람에 시장만 위축된 거 아니냐 얘기가 많았는데, 원래는요 2021년도 6월 1일부터 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의 경우 전부 다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거를 갖다가 뭐 적용할 거 하더니 처음에 2년 유예를 했고, 그러면 보통 23년도 6월 5월 말까지 신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1년 유예했어요. 1년 유예하니까 지금은 내년 24년도 5월 31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신고 안 해도 과태료 부과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년 5월 30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벌써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3년째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매년 묻는 거예요. 저희 방송에다가 이거 언제부터 내년부터 처벌받나요? 아니면 올해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계속 3년째 유예하고 있는 법을 내년이라고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법을 다시 바꾸든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을 폐지하거나 그냥 법을 다시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유예만 계속하고 있으면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벌써 시행했어야죠. 근데 그때도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왜 필요하느냐, 이 신고를 하면 꼭 임대인하고 임차인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 명만 신고를 했을 경우에 다른 한 명은 그러면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뭐 동의 안 했다고 그렇다고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에 처벌할 거냐, 과연 진짜 이걸 해서 원하는 목적이 뭐냐,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 안정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2021년도 전부터 법 개정했지만 부동산 우리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됐느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전세값 폭등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전세 생기고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세 사기에 큰 그 원인이 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또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매번 유튜브 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올해까지는 유예입니다. 이제 내년까지 유예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다시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가끔 지금 이제 유예가 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성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임대차 보증금이 동일해도,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21년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이라도 계약이 6천만 원을 넘었거나 30만 원을 넘는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에 한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는 건데, 그냥 계약 기간이 그대로 쭉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한 번도 갱신도 안 됐고 계약 체결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신 중간에 한 번이라도 변경이 됐으면, 변경됐을 때, 그러니까 변경 계약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을 최초로 체결했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때는 신고해야 되죠. 근데 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예된다는 게 그냥 계속 유예가 아니라 처벌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신고 의무를 이제 만약에 내년부터는 이거 시행하겠다, 유예한다는 게 집행 안 하고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데 신고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신고 안 하면 그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신고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유예를 갖다가 안 봐줄 테니까 더 이상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기겠다라고 하면 이제 법이 실제로 부과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빨리 신고하셔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묻는 게 묵시적 갱신됐을 경우처럼 묵시적 갱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을 다시 갱신할지, 그 다음에 또 뭐 계약을 너랑 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서로 안 했을 때 전 계약 기관과 동일한, 그 다음에 계약 정보가 동일하게 그냥 연장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어도 그때도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변동이 있거나 그리고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꼭 반드시 한 번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이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는 게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뭐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 유튜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유예됐다는 거,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6월 1일부터 반드시 6천만 원이 넘거나 3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의 경우에는 한 번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유예가 풀리더라도 그때는 그 처벌 안 받을 수가 있겠죠. 처벌이라고 해봐야 과태료인데, 과태료라는 게 그래도 1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과태료 부과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3년 유예한 거 제가 볼 때 나중에 실효성 없는 법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금만아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